78년 11월 6일에 창설이 됐습니다. 1976년도에 8.18 도끼만행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가장 가까이 갔던 데스콘2까지 발령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유엔사가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에 대해서. 전평시. 그런데 전쟁을 다시 하려고 보니까 이게 16개국의 참전 전력지원국이 있고 이런 유엔사가 6.25 전쟁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됐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정전 상태에서 전쟁을 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1970년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카터 대통령이 들어와서 74년부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계속 한국과 미국만 두 나라만의 연합 사령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8.18 도끼만행 사건이 생기면서 미국도 어그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연합사가 만들어지면서 유엔 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한국과 미군에 대한 작전 통제에 대한 모든 작전 권한은 연합사로 넘어오고,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대한 관리와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미연합작전을 하려고 하면 모든 탄약과 물자는 대부분 일본에 다 있습니다. 그 물자를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로 유엔사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군에 대한 전평시의 작전을 연합사가 했습니다. 여기까지를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근데 이 대목에서 또 하나가 달라진 게 뭐냐면, 유엔 사령부의 상급부대는 미 합참입니다. 안보리 결의에서 그렇게 처음에 만들 때부터 태생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말은 유엔 사령부는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미 합참의 지시에 따라서 유엔 사령부가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사가 만들어지면서 군의 선배들과 국가 지도자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유엔 사령부의 상급 기구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으로 구성되는 MC 군사위원회, 밀리터리 커미티 군사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전쟁 지침을 내립니다. 그리고 상급 기구는 SCM,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 국방부 장관이 같이 안보에 대한 협의체를 하는 것이죠. 즉, 연합사가 만들어지면서 절반의 작전 통제권은 한국에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연합작전을 하지 않고 한국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겠다, 그러면 이 연합사로 작전권이 넘어가게 되는 전시제한 절차에서 데스콘3를 발령하지 않으면 돼요. 데스콘3를 발령할 때 한국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데스콘3가 발령이 안 되는데, 데스콘3를 발령하지 않으면 연합사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군사 주권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이 당시에 이미 절반 이상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1994년도에 평시작전 통제권이 넘어오면서, 평시작전 통제권은 합참으로 넘어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대대 연대급 이상의 부대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그전에 연합사령관에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12.12 사태나 5.18 사태에서 그런 거에 대한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거에 대한 것을 한국에 넘김으로 해서 군사주권에 관계되는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이고, 현재 연합사는 전시가 되었을 때 한국군과 미군을 같이 한미성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우리 신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작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작전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에 관계되는 문제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사 밑에 있는 육해공군 구성군 사령부는, 육군은 대한민국 포스터가 지휘하는 지잡사령관이 우리 육군과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정부에 들어오는 모든 미군과 영국군 다 포함하여 포스터가 지휘하고요. 해군은 요코스카에 있는 제7함대 사령관이 한국 해군을 통제해서 지휘를 하고, 공군은 부산에 있는 7공군 사령관이 한국 공군을 포함해서 모두 다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 체제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 포스터가 전환된다 하더라도 한미연합작전을 하는 한미연합군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입만 열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요체는
이 연합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는 한미연합 지휘체제를 해체하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그래서 미사일과 핵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작전이나 지침도 결국은 한미연합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요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미국이 얘기하는 확장 억제라는 거, 핵우산 제공이라는 것을 무엇이냐.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하지 않도록 미국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핵에 대한 문제는 제공을 하겠다. 78년 7월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70년대 들어와서 76년도에 여기 AD 남선생님 계시지만 AD를 만들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게 미사일과 핵 프로젝트예요. 한국이 핵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미국이 인지했던 그 시점에 미국이 제시한 게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핵은 미국이 핵 우산으로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핵 개발을 중지하라는 게 저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78년도 제12차 SCM에서 저 내용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계속 발전되어 나오면서 이제 각각의 나라에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 각각의 핵보유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 보호해주겠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것을 아까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서 2013년도에 한국형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것을 한국과 미국이 서로 합의를 합니다. 이것은 또 2012년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대응 전략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한 것이냐. 첫 번째가 북한 지도부의 특성,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김일성 왕조공을 다 포함해서 또 핵과 WMD 화학무기와 생화학무기가 전부 다 포함해서 이러한 것에 맞춰서 군사적으로는 4D 개념이라는 겁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군과 미군은 연합사에서 4D 작전 개념에 의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국의 이 군사적 능력, M요소를 키워나가는 것이 나중에 이제 한국의 선축으로 발전을 하는데 요 요소와 미국 측의 M요소, 이것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모든 경제, 정치, 외교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한국과 미국의 거부를 위한 군사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단과 방법은 억지라고 써야 된다고 해서 말씀하신 못할 줄 알았는데 억지와 대응 수단은 핵우산, 그러니까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 방어 능력 같은 건 모든 것을 포함한 한국 군사 전략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치, 외교, 경제 문제를 다 포함한 국력 요소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간에 북한의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이 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할 시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 전략, 지금 미국은 지상군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없습니다. 전부 다 공군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 핵무기를. 그러한 핵 전력을 지역 내에 전개를 시키겠다. 훈련을 시키겠다. 가끔 우리가 미국에서 B-52가 왔다, 왔다 이런 얘기 많이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핵무기 가지고 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전력을 지역 내에 전개해서 북한의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억제해야겠다. 핵 사용 징후를 18시에는 한미연합전력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한미연합전력을 같이 선제 타격을 해서 방밀대화 수단을 이용해서 북한의 전력과 지휘수를 타격했다. 어떻게? 그건 아까 신혜식 선배가 얘기한 그러한 방법으로 저런 것을 타격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핵을 사용할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까 하생방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결국
만약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정부는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이사장님이나 신선배가 얘기하는데 북한에는 크게 위협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하튼 북한에게 명확한 이미지가 가는 것은 정권도 죽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도 확실히 죽는다. 백기를 통해서 확실히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한국형 3축이라는 것은 그러면 작전 개념이냐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한미연합작전을 전시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북한에 대한 미사일에 대한 억제와 방어와 파괴의 수단은 4D라는 연합작전 체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국군이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전력 증강을 하는 노력의 지향점이 한국군 3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한꺼번에 딱 만든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2006년도에 왜 KMB가 그렇게 나와요? 2006년도에 2차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실은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쏠 때 도대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수단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날라오면 맞추겠다, 요격하겠다 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한 게 KAM이에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이때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을 2번씩이나 했는데 날라오는 것만 맞추겠다는 것 가지고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국가국방부에서 그러면 그 시설을 발견하면 선제 타격하겠다라는 killing 개념이 2009년도에 등장하는 겁니다. 2016년 북한이 4차와 5차 두 번의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전략본부장을 할 때 위에서부터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요구사항, KAMD만 가지고 부족한 거 아니냐. 그때 우리가 전략을 연구하는 팀에서 억제의 개념이 없이 상대방의 행동을, 그러니까 응징보복하는 그런 개념이 없이 상대방의 행동을 사전에 억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KAMPL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여기 조금만 이걸 말씀드리면 KAMPL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북한을 가만히 보시면 북한은 평양 대 기타입니다. 평양 이외의 다른 지역은 사실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시설들이 있지만 북한은 평양 대 기타인데 또 평양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능라도를 중심으로 반경 6km에서 8km 이내에 모든 핵심 시설이 다 들어있어요. 김정은도 거기 다 들어있어요. 따라서 사실 저 KMPL 핵심 개념은 이 발표는 그때 그렇게 못했지만 시기의 결심은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은 다음에 꼭 때리겠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잘못하면 예방 타격이나 또 선제 타격이라는 개념이 복잡하게 옮기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거는 김정은이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파괴의 수단으로 대량응징보복 계획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소장님 계실 때 그때 계획해가지고 나온 미사일이 올해 4월에 나온 현무4 미사일이 그때부터 개발돼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그러한 개념으로 한국형 3축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한국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약에 모든 능력을 갖추어서 북한을 바로 경멸하거나 사전에 타격할 수 있는 3축 체제를 구축하기 이전까지는 우리의 마침 억제 전략, 한미연합 전략의 체제를 구체화시킨다는 것이고요. 한국형 3축 구축을 위해서는 감시정찰, 타격, 방어 능력 다 말씀드렸고 하나만 아까 말씀드린 생략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감시정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에서 지금 마침 이 전략사령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능력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만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저희도 제시를 했었는데 그것이 마침 우리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전략사령부를 만드는 것으로 발표가 돼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유 이전이라도 우리는 감시정찰, 파괴, 방어
그다음에 보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확보해 나가고 있다.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한미연합작전은 제가 2년간 작전하고 연합사투사령관을 했는데 한미동맹이 계획되어서 연합작전이 세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이 대한민국에 떨어지도록 한미연합군사연구나 한미동맹은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방법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